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슈 후반에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운 일이 있어서 결혼식은 자연스럽게 깨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여자에 대한 믿음도 없고 생각도 없어서 혼자 지내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아직도 제가 장가를 못 간 이유가 바람낭전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파토가 났지만 이미 사돈 가정이나 신혼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중에 모아두었던 동거대출을 받아 회사 근처에 30평대 아파트를 샀고 바람난전 여자친구가 어차피 할 혼수라면서 가정과 가구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가까이 동거를 하면서 사용하였기에 가정 가구들을 반품할 수도 없었고 바람난전 여자친구에게 사온 가정 가구를 다 가지고 가라 했지만 어차피 다 버릴 거라면서 저한테 알아서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중고 업체를 불러서 팔려고 알아보니 샀던 금액 대비 손해도 크고 아직 새 것들인데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냥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살던 중에 갑자기 2살 많은 친누나가 제 집으로 짐을 싸서 무작정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장가 간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말 나올 때는 누나의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더니 제가 파혼을 한 이후로 결혼에 대한 관심이 누나한테 쏠리면서 하루에서 서너 번씩 결혼 잔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왔다면서 일정 부분은 제 책임이 있으니 제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큰 집에 혼자 살기도 외롭고 심심한데 누나랑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은 누나랑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기에 불편한 것도 없었습니다. 누나가 들어온 이후로 매일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술을 마시면서 놀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둘이서 심야 영화 보러 다니고 밤새 커피 마시면서 수다도 떨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있었고 누나는 결혼에 압박을 받고 행복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 때마다 더 친해진 저희는 목욕할 때 등도 밀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생에 우리만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었습니다. 가끔씩 밤마다 누나 방에서 앓는 소리가 났었고 처음에는 잠꼬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크게 앓는 소리가 나서 혹시 많이 아픈 건 아닌지 확인하려 가보았더니 이미 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은 채 여러 개의 어른 장난감으로 눈이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잠깐 서 있었다가 곧바로 그 방을 나왔지만 누나는 나가는 저를 다시 누나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저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한 번의 실수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한테 사과도 하고 화도 내면서 며칠간 어색하였지만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는 옛말처럼 저희는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눈이 맞아서 또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각자 방에서 지내다가 서로가 원할 때마다 합방을 하면서 지냈고 그러면서 각자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아도 모든 부분이 채워진 날은 완벽한 싱글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감정 소모할 것 없고 남매 사이라 모르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잠자리도 나름 만족스럽고 선물이나 여행 등으로 큰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좋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만 집 밖에서는 서로 행동이 조심스러웠고 어디 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떳떳하게 밝힐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 결혼 잔소리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은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잔소리를 들으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저희 둘이 같이 보내서 얻는 만족감과 행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나와 만족하면서 여러 해를 지내다 보니
각자 다른 이성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앞으로도 더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임신 걱정에 대한 자유였습니다. 아무래도 기형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주변의 시선도 너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나가 피임약을 먹었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속도 안 좋아서 많이 힘들어 하였습니다. 결국 생리주기를 계산해서 하거나 밖에다가 배출하는 등 비호르몬 요법들을 하였지만 그 역시도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결국 누나와 한참 동안 상의와 대화 끝에 평생 같이 지내기로 약속하고 제가 정관수술을 하였습니다. 부부같이 지내면서도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주는 남매같이 지냈습니다. 중간중간 각자 좋은 사람이 생기면 연애도 하고 관계를 해도 되지만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밖에서의 만남과 관계없이 저희 둘 중 누구라도 잠자리 요구 시에는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도 반반 부담하고 각자 돈도 각자 관리하면서 개인 사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어서 화끈한 욕구도 해결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알고 있어서 심지어 명절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이제는 마음의 부담도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평온합니다. 가끔씩은 계속 이렇게 지내도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뿐이고 며칠 잘 지내다 보면 이만한 것도 없다는 생각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저도 아기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더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누나가 분양받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요번에 이사하면 평범한 부부들처럼 방을 합쳐서 생활하자고 하는데 지금도 거의 같이 자니까 합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개인적인 공간이 없어지면서 괜히 다툼의 시작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만족하면서 사는 저희 남매가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